Factorization for Explanity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XAI에 대한 이제 논문이고요. 기존의 이제 XAI 논문들은 이제 네, 그 모델 판단에서 어디 중요했는지 이제 보여주는 거였다면은 이 논문은 이제 어디 중요했는 거 플러스 그것이 의미가 뭐였는지까지 설명하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XAI 메소드 중에서는 어트리뷰션 맵을 보여주는 이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라드캠 같은 경우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어떤 이미지가 어떤 레슨의 50이 이 이미지를 받았을 때 이 어디서 얘가 어딜 보고 로그라고 판단을 했는지 중요하게 표시해주는 방법이 어트리뷰션 맵 방법입니다. 그라드캠이나 뭐 다른 캠 종류의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로그의 경우 강아지 얼굴이 중요해서 로그라고 판단을 했다. 캣의 경우 고양이 얼굴이 중요해서 캣이라고 판단했다라고 대략적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방법의 경우, 잠시만요. 근데 어트리뷰션 맵의 단점은, 어, 어느 부분이 중요했는지는 알았지만, 왜 이게 중요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강아지라고 판단했는데, 이 얼굴이 중요하다는 걸 알겠지만, 왜 중요했느냐라는 거는 어트리뷰션 맵이 알려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크래프트가 제안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이제 어디가 중요했는지에 더불어서 그 부분이 어떤 개념이었기 때문에 중요했다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이 음, 우주인 사진이지만 우주인 클래스가 없기 때문에 삽이라는 이제 클래스로 잘못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잘못 분류가 됐냐? 일단 이 모델이 이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근데 왜 중요하게 생각을 했느냐? 이 바지 부분을 보면은 이제 스키 바지랑 비슷하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땅 부분을 보면은 이제 삽과 같이 있는 흙 사진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 부분은 바지의 개념, 그리고 이 초록색 부분은 흙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삽의 개념과 가까웠다라고 이제 추가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전 related works로는 ACE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역시 글로벌 익스플레네이션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어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을 보고 있는지 말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경우 이제 먼저 한 이미지를 여러 이제 레졸루션으로 쪼갠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하는데 어떤 컨셉이 중요했다라고 이제 말해주는 게 이제 에이스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더 발전시키게 바로 크래프트 방법입니다. 네, 그 크래프트의 이제 메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을 준비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파라슈트라는 라벨을 설명하고 싶으면 파라슈트로 이제 올바르게 클래시피케이션된 이미지를 모읍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에 대해서 랜덤 스크롭하고 그리고 리사이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컨셉을 담고 있는 네, 이 이미지를 담고 있는 무작위의 이제 레졸루션을 가진 이미지를 이제 데이터셋으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선택된 이미지들을 모델을 통과해가지고 특정 레이어에서의 액티베이션을 모두 모으는데요. 이 액티베이션이 원래는 이제 음, 하나의 히든 레이어다 보니까 C 곱하기 H 곱하기 W의 채널을 갖고 있는데요. 사이즈를 갖고 있는데요. 근데 해당 사이즈는 이제 저희가 중요한 거는 채널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액티베이션에서 에버리지 플링을 통해서 그 H와 W 방향의 평균인 채널 사이즈의 이제 벡터를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이렇게 모은 이제 컨셉들에 대해서 논 맥시멀
논 네거티브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을 실행하게 됩니다. 논 네거티브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은 기본적으로 이제 렐로의 경우 모든 이제 채널이 다 이제 0 이상입니다. 그런데 SV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트릭스를 이제 팩토라이제이션 할 때 이제 음수 축에 있는 것도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NMF 방법의 경우 이제 음수인 거는 이제 고려를 안 하고 이제 모두 벡터 공간이 양수인 경우에 이제 시행하는 SVD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액티베이션인 그 채널 사이즈에 있는 벡터가 이제 어떤 컨셉 벡터들의 합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이미지가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액티베이션이 되는데 이 액티베이션은 어떤 합으로 생각하는 것 같죠. 어떤 이제 그래서 네, 벡터 스페이스가 먼저 존재하고 그리고 그 벡터 스페이스 안에서 어떤 방향은 강아지 얼굴 개념의 방향 그리고 어떤 방향은 고양이 얼굴 개념의 방향 이런 식으로 어떤 액티베이션 자체를 어떤 컨셉의 합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컨셉 벡터를 담고 있는 이제 리스트가 바로 컨셉 뱅크고 그 컨셉의 그 컨셉의 웨이티들을 이제 U에다가 보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미지는 컨셉들의 웨이티드 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크래프트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셉 벡터를 알게만큼 찾았습니다. 다만 우리는 근데 어떤 벡터가 그 특정 이미지들을 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만 알지 이 벡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이 벡터를 가장 활성화시키는 그 10%의 이미지를 모아가지고 그 컨셉 벡터가 가장 관련 있는 이미지가 이 이미지들이다 라고 해서 이 컨셉 벡터를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들이 이 컨셉을 가장 액티베이션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컨셉은 떨어지는 사랑을 의미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컨셉이 너무 브로드하다. 그래서 파라슈트라는 컨셉을 이제 설명하고 싶었는데 음, 뭐 이제 뭐 하늘도 나오고 파라슈트 나오고 그리고 사람도 나오고 이렇게 너무 브로드하다 하면은 이제 이전 레이어에서 한 번 더 이제 컨셉을 뽑아가지고 이제 서브 컨셉을 뽑아서 이제 컨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컨셉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해도 그 컨셉이 프레딕션에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소울 글로벌 인덱스라는 것을 사용해서 각 컨셉들이 프레딕션에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이제 재게 됩니다. 이 방법은 그냥 컨셉을 하나하나 지어가면서 이제 컨셉을 지을 때 이 로짓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이제 측정을 해서 로짓이 많이 변하면 그 컨셉이 중요했다라고 생각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컨셉이 프레디션에 얼마나 중요했다는 걸 알면은 해당 컨셉이 얼마나 중요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따라서 해당 이미지가 특정 컨셉의 합이고 그리고 그 컨셉 중에서 가장 중요한 컨셉은 이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미지의 어떤 특정 부분이 어떤 컨셉인지를 알려주면은 이제 특정 파트가 어떤 컨셉이며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제 이 이미지가 인베딩 레이어를 지나게 되면 이제 C 곱하기 H 곱하기 W의 이제 사이즈를 갖게 되는데요. 이 H 곱하기 W만큼의 이제 채널 벡터들을 원래는 어브레이지 플레잉을 하지만 이번엔 어브레이지 플레잉을 하지 않고 이거 하나하나를 이제 이미지 인베딩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의 이제 채널 방향 벡터들이 특정 컨셉에 얼마나 잘 액티베이션 하는지를 재면은 특정 이미지 파트가 어떤 컨셉을 가장 액티베이트 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걸 통해서 음, 크래프트 방법을 통해서 이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어떤 컨셉이 가장 기여를 했고 또한 그 컨셉이 어떻게 이제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말할 뿐만 아니라 해당 이미지의 어느 부분이 해당 컨셉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기존 방법은 이제 어디가 중요했다만 말할 수 있거나 또는 이 이미지를 판단할 때 어떤 컨셉이 중요했다
라고만 말할 수 있던 것에 비해서 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이미지를 판단하는데 어떤 컨셉이 중요했으며 그 컨셉은 이 이미지의 어느 부분에 해당한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제 메소드는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제가 너무 좀 설명이 많이 부족하긴 했지만 그래도 질문이 없었으면 네, 질문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 인영이 형이 새로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 하나 질문 있는데, 그러면은 아, 네네네. 이게 이전 방법이랑 비교했을 때 차이가 스파추얼 디멘전 HW를 살려서 SVD 한다라는 게 차이인 건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전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어트리뷰션 맵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공간에 따라서 그 HW에 대해서 어트리뷰션을 이제 어사인하면서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를 표현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방법이었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어디가 어떤 곳이 중요했는지는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이미지를 판단하는데 어느 부분이 중요했다. 이 네트워크 자체가 이 이미지의 컨셉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어트리션 메소드의 장점과 이런 글로벌 메소드, 즉, 이 이미지가 중요했지만 이 중요한 부분이 어떤 다른 판단이랑 비교했을 때 중요했는지까지 말해줄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혹시 답이 되었을까요? 네, 네, 메소드적인 의미는 알겠는데, 네네네. 구체적으로 그, 뭐가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게 기존 메소드에서는 글로벌 에버리지 플링 한 다음에 SVD 해서 어떤 컨셉을 많이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대비해서 글로벌 에버리지 플링 하는 게 아니라 HW를 그대로 살려서 한다는 건가? 메소드가 차이가 뭐였어요? 아, 이전 메소드는 사실은 특정 레이어가 HW 곱하기 C가 있으면요. 사실은 얘를 그냥 플래튼해가지고 그 엄청나게 큰 벡터 공간을 탐색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래가지고 이 위치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요. 이 논문에 같은 경우는 이제 H 곱하기 W 같은 경우는 이제 에버리지 플링을 통해서 C의 채널을 만든 다음에 그 C 채널이 HW만큼 있는데 그 HW에 해당하는 그 애들과 이제 모아놨던 컨셉이 얼마나 비슷한지까지 알 수 있게 되니까 해당 HW의 공간에 있는 애들이 특정 컨셉에 얼마나 가까운지도 말해줄 수 있는 것이죠. 네, 음,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또 차이가, 네, 그리고 이제 해당 컨셉이 임포턴트한 것도 약간의 차이가 있고, 네, 그냥 어트리뷰션이 그 중요한 컨셉이 어디 부분에 있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게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하나 더 질문인데, 네네네네. 이게 레이어가 되게 얕은 데에서 보는 컨셉이랑 더 깊은 데에서 보는 컨셉이 다를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깊은 데서 봤을 때 그냥 너무 브로드하면은 앞에 샬로우 레이어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브로드한지를 판단하는 거랑 뭐 얼마나 뭐 샬로우한 데를 가야 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게 음, 있나요? 어, 얼마나 브로드한 거는 사실은 여기서 정확한 기준은 없고요. 그냥 사람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는지는 그냥 계속 하나씩 하나씩 줄여가면서 사람이 만족할 때까지 찾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그 논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게 어, 지금까지는 음. 불가능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특정 레이어를 하나 찝어가지고 사람이 하나 정해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레이어 하나 정해서 그 레이어에 대해서만 가능했다면은 이 방법의 경우는 가장 브로드했던 곳에서 시작해서
점점 이제 레이어를 줄여나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레이어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컨트리뷰션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는 항상 사람이 정해야 되기 때문에 오토매틱하게 이거를 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시면 일단 실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럼 실험 부분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저자는 익스페리먼트에 대해서 총 3개 파트로 나누어 수행을 했습니다.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유틸리티 이밸루에이션 파트에서는 크래프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3개의 XAI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휴먼 센터드 벤치마크를 수행했고, 밸리데이션 오브 리커시비티 파트에서는 리커시비티에 의해 생성된 서브 컨셉이 인간에게 좀 더 의미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델리티 애널리시스 파트에서는 저자가 제안한 모델이 컨셉의 중요성에 대해 보다 충실한 평가를 제공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개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틸리티 이밸류에이션입니다. XAI의 목표는 유저가 딥 뉴럴넷 모델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저자는 이를 평가하기 위해 제안되었던 가장 큰 벤치마크 프레임워크를 충실히 따랐기에 크래프트와 이와 관련된 에이스의 유용성을 로버스트하게 평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유틸리티 벤치마크는 모델이 제공한 익스플레네이션을 유저가 일반적인 규칙을 식별하는 데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법입니다. 해당 벤치마크는 앞선 슬라이드에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듯이 3개의 XAI 시나리오를 활용합니다. 각각의 시나리오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각 시나리오에는 저자가 사전에 스크리닝한 약 80여 명 가량이 참여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 잘 안 들리는데, 잘 안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잘 제가 이상한 것 들립니다.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잘 들립니다. 안 들릴 수도 있죠. 네, 잘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허스키와 늑대 데이터셋을 활용한 실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어, 원본 이미지, 모델의 클래스 프레딕션 값, 그리고 익스플레네이션 맵을 한 세트라고 할 때 트레이닝 시에는 피실험자 각각에게 5세트가 네, 여기 숫자가 잘못되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트레이닝 시에는 피실험자 각각에게 5세트가 제공되어 모델의 경향을 익히게 하고 테스트 시엔 원본 이미지와 모델의 클래스 프레딕션 값만 제공되어 세션당 7세트 제공하여 피실험자가 모델의 익스플레네이션 맵을 맞출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서 트레이닝 타임 곱하기 7, 테스트 타임 곱하기 5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2개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해 총 3회 테스트를 진행하고 이 값을 평균 낸 뒤에 트레이닝 과정에서 익스플레네이션 맵 없이 테스트에 임한 별도의 피실험자들의 정확도를 기준으로 정규화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를 통해 유틸리티 스코어를 얻습니다. 스코어가 높을수록 모델이 제공한 익스플레네이션이 유용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에서 베이스라인보다 좋은 성능을 보인 것들 중 최고의 성능을 보인 것은 굵은 글씨로, 차순위는 밑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허스키, 울프와 리브스의 경우에는 항상 크래프트와 크래프트 코가 에이스보다 성능이 뛰어났는데 이를 통해 제안한 모델의 성능이 기존 모델을 압도한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크래프트 코는 크래프트에서 컨셉 어트리뷰션 맵과 같은 로컬 익스플레네이션을 사용하지 않는 글로벌 익스플레네이션만을 사용하는 모델로서 에이스와의 직접적인 성능 비교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밸리데이션 오브 리커시비티에 대한 실험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유틸리티 이밸루에이션과는 별개의 실험으로 추출된 하이레벨 컨셉의 의미를 평가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피실험자들은 머신러닝 전문가와 이전에 특별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 그룹으로 나누어 서베이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베이는 두 개로 구분되는데 1번 서베이는 5장의 크롭 이미지 중 한 장의 인트루더, 즉 같은 이미지지만 다른 컨셉인 이미지를 식별하는 것으로 컨셉 이미지와 서브 컨셉 이미지 각각에 대해 수행되었습니다. 제시되는 크롭 이미지에 일관성이 있다면 피실험자가 인트루더를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서베이는 리커시브 프로세스로 생성된 서브 컨셉의 일관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한쪽에는 서브 컨셉과 컨셉 양쪽 모두에 포함되는 크롭 이미지를, 다른 한쪽엔 그렇지 않은 이미지들을 클러스터링하여 제시된 크롭 이미지가 어떤 클러스터에 속할 것 같은지를 고르는 바이너리 초이스 태스크입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표 상단 인트루더 부분을 보시면 컨셉과 서브 컨셉 애큐러시 간의 일정 정도의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으며, 리커시브 프로세스를 통해 얻은 서브 컨셉은 모델의 태스크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바이너리 초이스의 경우 저자의 가정에 따르면 리커시브 프로세스에 의한 서브 컨셉은 일관성 있는 클러스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인데, 그 결과는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문가와 비전문가 그룹 모두에서 75%가량이 서브 컨셉이 속한 클러스터를 택했기에 저자들의 가정이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실험으로 피델리티 애널리시스입니다. 해당 기법은 로컬라이제이션 XAI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법으로 아까 상유가 메소드 설명할 때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드리자면, 중요도가 높은 픽셀부터 하나씩 지어나가면서 로짓이 감소하는 정도를 확인하는 기법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XAI 모델이 프레딕션에 큰 영향을 끼치는 픽셀들을 잘 포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저자는 이 방법론을 컨셉에 적용했습니다. 컨셉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며 로짓이 감소하는 정도를 통해 제안한 모델이 중요한 컨셉을 잘 잡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프에서 파란색 선이 제한된 모델이고 붉은색이 기존 모델입니다. 좌측 그래프를 통해 컨셉이 감소할 때 제한된 모델의 로짓이 기존 모델보다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우측 그래프를 통해 제한된 모델이 적은 컨셉 수에서도 기존 모델보다 높은 로짓 값, 즉 높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앞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본 연구를 통해 저자는 크래프트라는 로컬 익스플레이션과 글로벌 익스플레이션을 잇는 유의미한 방법론을 제안했으며, 다양한 실험을 통해 그 성능을 검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